90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든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제, 직장을 잃은 가장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그 차디찬 시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진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한때 강남에서 번듯한 부동산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도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잃어버린 가족과 다시 이어지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역 광장의 겨울은 유독 차갑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거리, 강진호는 낡은 담요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길거리를 배회했죠. 60 초반의 나이에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합니다. 한때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던 그였지만 90년대 IMF 사태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었죠. 강진호는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난 내 가족을 잃고 나서야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됐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오자 강진호는 낡은 코트 깃을 올려 차가운 바람을 막아봅니다. 그 옛날 나름 사람들이 알아주던 명품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낡아 해진 옷가지일 뿐이죠.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린 딸 서연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아마도 6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강진호는 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행복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이 망한 후 술과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망쳤죠. 화가 날 때마다 아내와 어린 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그때마다 딸 서연이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울었어요. 아내는 그런 서연을 달래며 눈물을 참았죠. 강진호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가족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린 서연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강진호의 생활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보증금 문제로 집마저 잃었고 그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차디찬 거리에서 지내며 그는 매일 후회했죠.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왜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러다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강진호는 길가에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을까 고민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 한켠에 붙어있는 작은 포스터였죠. 무료 의료 검진 광고문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신과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 들어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가볼까? 강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무료 진료소는 예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실내의 온기에 강진호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접수대에서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적었죠. 펜을 쥐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 만의 글씨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강진호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강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강진호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의 이름표에는 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진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말투, 심지어 턱선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린 딸을 떠올리게 했어요. 혈압부터 재볼게요. 강서연은 무뚝뚝하게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강진호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래 머무르는 것을 느꼈지만 전문가답게 무시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네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강진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문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망설임 끝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어머니 성함이? 강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영숙 씨입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아? 그 순간 강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내가 6살 때 찍은 거야. 강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사진과 눈앞의 노숙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앨범 속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걸 왜 가지고 계세요? 강진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어. 나 스스로 가족을 버린 인간이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강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어요. 단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만 했죠.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이 정말 그녀의 아버지라면. 침묵이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서연은 손에 들린 사진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공존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나가주세요. 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동요를 드러냈어요. 강진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많았지만 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비는 창구에서. 강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진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러 오세요.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진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진료실을 나갔죠. 집으로 돌아온 강서연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앨범이었죠.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강서연은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버렸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남자의 눈빛에서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보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까? 강서연은 어릴 적 창가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생생했어요. 그 시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얼마나 컸던가요? 다음 날, 강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노숙자용 무료 진료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강진호, 63세, 심장질환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겠구나. 강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고 환자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게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선은 환자로 봐야 한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진호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환자 명단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선 강서연은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진호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옷차림이 조금 더 깨끗해 보였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어요. 강진호가 아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진 받으러 오라고 했잖아요. 강서연의 목소리에 강진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오늘 갔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휴가라고 하더라. 강진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딸을 애타게 찾았지만 막상 찾고 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술 끊고 담배도 줄였어. 강진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강서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소음만이 그 침묵을 채웠어요. 강서연은 병원 처방전을 꺼내 강진호에게 건넸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밥을 줘. 걱정하지 마. 강서연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아버지가 쉼터의 배급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약국비예요. 강진호는 망설이다 돈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강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주에 병원에 오세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나쁜 사람과 오늘 만난 초라하고 상처받은 노인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왜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영숙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어요. 엄마, 아빠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숙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병원에 환자로 왔어. 노숙자가 됐더라. 강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만나지 마라.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상처만 줬어. 알아. 엄마가 말해줬잖아.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이영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저 잊고 살았으면 했지. 통화가 끝난 후에도 강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이해가 됐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강진호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불행했던 것인지 말입니다. 일주일 후 강진호는 약속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한결 나아 보였어요. 옷은 깨끗했고 수염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그런 변화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죠. 그것이 자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조금 안정됐네요. 약은 잘 챙겨 드셨나 봐요. 강서연이 진료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진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 딸이 처방해준 약인데. 그 말에 강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그가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동요했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서연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주는 밥을 먹어. 나쁘지 않아. 강진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마른 몸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진료가 끝나고 강진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강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영양제예요. 매일 식후에 드세요. 강진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시간 되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요. 강진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서연도 자신이 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린 후였죠. 괜찮아요. 바쁘시면.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 좋아. 강진호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퇴근 시간에 병원 앞에서 기다릴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강서연은 자신이 왜 아버지와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의사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김치찌개 맛있네. 강진호가 침묵을 깼습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오는 곳이에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 강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세요. 혼자 계시지만 건강하세요. 강진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다행이네.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강서연의 질문이 갑자기 던져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년간 가슴에 품어온 질문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난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를 데리고 떠난 거야.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는. 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 그 사이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것은 내 잘못이야. 사업이 망하고 모든 걸 잃은 후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지. 그리고 그는 말을 잇기 힘든 듯 잠시 멈췄어요. 너희에게 화풀이를 했어. 특히 내 어머니에게. 강서연은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고함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방 구석에 숨어 무릎을 껴안고 있던 모습.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너희가 없었어. 짐도 없었고 단지 냉장고에 붙은 메모 한 장만 있었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서연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우리를 찾지 말아주세요. 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때 정신을 차렸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강서연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시간들. 학부모 참관 수업에 항상 혼자 오셨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언제나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만 말씀하셨던 어머니. 그래서 왜 우릴 찾지 않으셨어요? 강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무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너희에게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쩌면 내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난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의 기억과 어머니의 말 사이의 공백을 채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죠. 집에 도착한 강서연은 어머니의 예전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서 이야기 들었어. 나중에 통화하자.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를 만났니? 네. 어제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영숙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엄마. 강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 정말 우리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이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찾았어. 하지만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지.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 강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 둘 다 일부분만 진실이었던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어. 그걸 잊지 마라. 이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그도 사람인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지내는 걸 외면할 수 없어요. 통화를 마친 후 강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아버지의 말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복잡한 감정과 상처가 얽혀 있었죠. 강서연은 자신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강서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의 마지막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사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변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퇴근 후 강서연은 노숙자 쉼터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어요. 쉼터 앞 벤치에 강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죠. 무슨 책이에요? 강서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강진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왔구나.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된 소설책이야. 쉼터에서 빌렸어. 강서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어제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죠. 엄마랑 통화했어요. 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진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시던? 건강하세요.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요. 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어요. 엄마가 말하길 처음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았대요. 하지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대요. 강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미친 듯이 너희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했지. 그리고 나도 점점 용기를 잃어갔어. 내가 너희에게 상처만 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어요? 갑자기 강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진호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8시에 쉼터에서 배식이 있어.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국수집이 있어요.
같이 갈래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국수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은요? 강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진호의 눈이 빛났어요.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 벽이고 종이고 가리지 않고 끄적거렸지. 한 번은 내 중요한 서류에 그림을 그려서 난 엄청 화를 냈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말해주세요.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면 꼭 곰인형을 안고 잤어. 이름이 뭐였더라? 토토요?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준 인형이 토토였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강진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내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다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서연은 오늘의 대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희미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진호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만남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것 같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강서연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남성용 코트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따뜻해 보이는 다크 그레이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크기쯤 되겠네.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날 저녁, 강서연은 약속대로 노숙자 쉼터 앞에서 강진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건넸어요. 따뜻한 겨울 되세요. 강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본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의사가 꽤 괜찮은 월급을 받거든요. 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어보세요. 강진호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의 마른 몸에 코트는 조금 컸지만 그래도 훨씬 나아 보였어요. 강서연은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에 당당했던 사업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울려요.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따뜻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그들은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문득 강서연이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제가 좋아했던 음식 기억하세요? 강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너 김밥 좋아했잖아. 특히 참치 넣은 거.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참치김밥 제일 좋아해요. 강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내가 5살 때 놀이공원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갔었어. 너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모두 다 먹었지. 강서연은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날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어렴풋이 놀이공원의 풍경,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느낌, 그리고 맛있게 먹었던 김밥의 맛이 기억났어요. 가끔 놀이공원에 갔었나요? 강서연이 물었습니다. 몇 번 갔었지. 내가 바빠서 자주는 못 갔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 강진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아, 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줄래?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할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오면서 강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잘못은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진심 어린 노력으로 관계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헤어지기 전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강진호는 새 코트를 입은 채 미소 지었어요. 그래. 꼭 만나자. 눈 내리는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은 점차 눈에 덮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롭게 피어난 가족의 연결고리가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직 멀었지만 그들은 이미 함께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